새벽 4시 만취한 22살의 댄서 찬풍라는 귀가를 위해 홍콩의 번화가인 침사추이에서 택시를 탑니다. 하지만 택시기사는 만취한 그녀를 조사한 후에 대담하게도 가족들과 함께 사는 자신의 집 소파 밑에 시신을 숨깁니다. 다음날 아침 가족들이 출근한 것을 확인한 그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챙기고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은 후에 시간을 하고 전기톱으로 시신을 7조각으로 토막냅니다. 그리고 이 모습들을 고스란히 비디오로 녹화합니다. 조각들 중 성기는 부패 방지를 위해 술을 부은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되어지고 토막난 조각들을 신문에 싼 뒤 비닐봉지에 넣고 야간 출근 중에 인근의 산과 공원 강에 유기합니다. 4개월 후 폭우가 쏟아지는 새벽 5시 일을 마친 31세인 카운터 계산원 찬한깃이 그의 택시에 탑니다. 하지만 찬풍랑과 마찬가지로 조사를 당하고 맙니다. 그는 수술용 칼로 시신을 회순한 뒤 택시 트렁크에 실어 안매장합니다. 시신의 사진을 찍고 비디오로 녹화한 후 엄격한 비밀이라 제목을 붙입니다. 3주 뒤 새벽 4시 비가 내리는 나단로드에서 집에 가기 위해 택시에 오른 환경미화원 29세 렁사우완. 그 택시기사는 렁사우완 역시 교살 후에 시신을 회부하고 사진을 찍고 캠코더로 녹화를 했으며 비오는 밤의 행동이라 이름을 붙입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시신 유기 전에 내장을 씹어보는 짓까지 합니다. 보름 뒤인 밤 10시 비 내리는 심사추의 한 호텔 앞에서 귀가를 위해 그의 택시에 올라탄 17세의 어린 렁와이상. 수갑을 채운 뒤 조사를 하였고 시간을 합니다. 시체를 토막내는 과정까지 녹화를 하였으며 제4차 행동이라 이름 붙입니다. 이 네 사건들의 범인은 당시 27세의 람고안이라는 자입니다. 변명이 먹혀들어 아무 탈 없이 사진을 현상받아온 사진관이 아닌 몽콕 지역의 사진관에서 문제의 필름이 현상되는 과정에서 그곳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잠복해 있던 경찰에 의해서 체포됩니다. 재판에서 람고안은 저는 첫 살인에서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. 첫 번째 여성은 창녀였습니다. 전 그녀를 보면서 분노를 느꼈고 마음속에서 저 역겨운 창녀를 짓밟아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. 저는 스스로 하늘 대신 내가 그녀를 버렸다는 것에 자랑스러웠을 정도였습니다. 라고 말했습니다. 이로 볼 때 람고안은 연쇄 살인범들이 유형 중 사명형, 미션형, 정의형이라 분류되는 부류라 볼 수 있습니다. 결국 살해, 시신 훼손, 강간, 시신 유기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지만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었기에 종신형으로 감형된 후에 현재 60대 후반으로 홍콩 사상 최장기간 복역 중이며 수십 번의 가석방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되었다고 합니다. 잔인한 수법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만큼 여러 편의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하였습니다. 범죄자들의 뒷이야기에는 항상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과 불우한 환경, 부모의 학대 등이 등장합니다. 람고안 역시 재혼과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 아버지에게 2살 때부터 반복적인 구타로 심한 외상형 두부 손상을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. 전문가들은 시체 애호증 환자 대부분이 어릴 적 두부에 외상을 입은 경험이 있다는 점을 들며 그의 엽기적인 범행 역시 가정폭력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했다고 합니다. 반면 한 집안에서 같이 생활한 가족들이 람고안의 범행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말은 거짓이라 생각됩니다. 하다못해 포름알데히드 냄새를 못 맡았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.